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 주제는 Semi-Supervised Learning of Pix Match and After Pix Match 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자 조용원이고 DMQA 연구실 소속입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석박통합과정 8학기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성범 교수님입니다. 연구 분야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그것의 응용 분야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들이 이상인지 인식하는 어노말리 디텍션,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상이 되었는지까지 인식하는 어노말리 세그멘테이션, 다음 마지막으로 리그레션 문제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는 연구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세미나는 총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스칼 CNN, 위클리 슈퍼바이즈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휴먼 액티비티 레커그니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컴퓨터 비전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준지도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준지도 학습 방법론인 픽스 매치, 셀프 매치, 심 매치,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신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왼쪽에 예시는 슬램의 예시인데요. 로봇을 작동시켜서 주변 지형을 인식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들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챗GPT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딥러닝 모델,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입력, 출력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셋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딥러닝 모델 성능은 관심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향상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기계학습 방법론, 머신러닝 방법론과 최신 딥러닝 방법론들을 비교했을 때 학습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예측 성능이 증가하는 아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로 구성된 레이블드 데이터가 다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수집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왼쪽 아래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입력 이미지 A 내에 어떠한 픽셀들이 차량인지 사람인지 건물인지 하늘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픽셀별로 다 해당 범주들을 표기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페노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이 차를 분리할 때 픽셀별로 차량 정보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차량끼리도 다른 걸 표기하고 그리고 하늘과 같은 배경까지 레이블링 해줘야 되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대한 예시인데요. 최근 객체를 인식할 때 육각형 상자로 인식을 하는 6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들이 쉽게 깊이 정보, 너비, 높이 정보들은 인식할 수 있지만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들이 많아진다면 레이블링을 하는데 출력 데이터를 표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와 농업과 같이 특수한 분야에 대한 예시입니다. 왼쪽의 예시는 병리학 이미지 내에서 빨간 색깔으로 표기한 빨간 색깔 내 부분에는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이 부분이 암이다, 이 부분은 암이 아니다 라고 레이블을 달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예시는 농업에서 드론으로 크랜베리 농장을 촬영하고 그 촬영한 이미지 내에 크랜베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이미지 한 장을 표기하는데
크랜베리별로 나누어서 픽셀별로 범주를 표기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몇 개인지까지 카운팅하는 레이블을 달아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약 22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전문가 인원수들은 되게 적고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은 크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레이블드 데이터,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로 구성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표에는 입력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입력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은 레이블드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 대비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와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와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의 개요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살펴봤을 때 크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연구 분야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원하는 예측 모델을 학습할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레이블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상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해서 무슨 신경망 모델을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언레이블 데이터와 특정 무슨 출력 변수가 있어야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데 출력 변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드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레이블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레이블을 부여하는 방식에 프리텍스트 태스크 방식이 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셀프 슈퍼비전을 정의하고 언레이블 데이터가 셀프 슈퍼비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델을 사전 학습합니다. 이런 단계를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해서 모델이 학습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해서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미세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경망 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파란색 계열과 초록색 계열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계열은 셀프 슈퍼비전을 인식하기 위해서 달아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색소폰과 트럼펫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분류를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노드수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비전을 위해 구성했던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태스크를 위해서 최종 레이어를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들이 어떤 악기에 속하는지를 인식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파인 튜닝 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달리 동시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함수를 계산을 할 때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각각을 정의하고 이들의 합 또는 가중합으로 최종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 손실함수, 특히 언레이블 데이터의 손실함수를 정의할 때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정의하지? 이런 물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들은 이런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정의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unlabeled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손실함수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픽스매치라는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픽스매치 방법론은 2020년 11월 뉴럴립스에서 발표된 방법론입니다. 1월 29일 기준 약 1,500회가 인용되었으며 저자들은 구글 리서치 소속 연구원들입니다. 이 픽스매치라는 방법론들은 최근 나오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픽스매치 Simplifying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Consistency and Confidence. 이런 Simplifying, Consistency, Confidence 이런 세 가지 단어가 크게 핵심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onsistency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consistency가 의미하는 바는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론 과정에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네 가지 악기 종류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의 거는 색소폰, 왼쪽에서 두 번째 건 트럼펫, 트럼본, 튜바라는 악기입니다. 이 예시를 가지고 계속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색소폰 이미지를 모델에 입력했고 범주별로 확률이 오른쪽과 같이 나왔습니다. 색소폰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트럼본, 트럼펫, 튜바 순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초록색 상자 내에 있는 그림과 같이 증강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증강된 이미지를 모델에 넣었을 때 유사하게 확률 값들이 나올 겁니다. 또 파란색 이미지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미지는 여기 주황 색깔 상자 내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모델에 넣었을 때 또 유사하게 범주별 확률의 분포가 나올 것입니다. 즉 입력 데이터에 증강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들을 모델에 넣었을 때 증강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예측 결과가 유사해야 된다. 범주별 확률 값들이 유사해야 된다는 Consistency Regularization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Confidence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특정한 원본 이미지를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한 이미지가 여기 주황색 상자 내에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범주별 확률 값들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 범주별 확률 값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걸 정의하는 게 컨피던스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을 넘어야지 이 데이터의 예측 확률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컨피던스는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확률을 얼마나 신뢰할지, 어떤 상황에서 이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을 신뢰할지에 관한 지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emi-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잠깐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이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론들은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들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픽스매치에서는 어떻게 이 두 손실함수를 정의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트럼펫 이미지가 있고요. 이 트럼펫 이미지를 모델에 넣었을 때 예측 확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트럼펫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실제 레이블, 여기 트럼펫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1이 들어가고 나머진 0들이 들어간 이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즉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는 단순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지도학습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과 같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색소폰을 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색소폰을 메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색소폰으로 예측할 거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두 가지 데이터 증강 기법을 할 건데, 우선 이미지를 X축을 기준으로 뒤집거나 Y축을 기준으로 뒤집거나 약간 이동시키거나 로테이션 하거나 와 같이 객체 자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증강한 이미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런 걸 위크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적용된 이미지를 모델에 넣어서 예측 확률 값들을 산정할 겁니다. 그런데 특정 임계값 이상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픽스매치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피던스를 0.75로 정의하고 있고, 색소폰의 예측 확률 값이 0.85가 나왔기 때문에 0.85가 더 0.75보다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은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색소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긴 1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0이 들어가는 이런 레이블을 달아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도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즉 언레이블 데이터에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에 대한 레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걸 적용할 겁니다.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은 픽셀 값을 변화시키는 여러 증강 기법 중에 무작위로 몇 개를 골라서 적용을 한 뒤에 이미지를 왜곡하는 겁니다. 언레이블 데이터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적용된 이미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주변 배경들의 색상이 많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이미지를 모델에 넣어서 예측 확률 값들을 산정을 하고,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에서 생성한 레이블 사이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즉,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픽스 매치의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픽스 매치에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산출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위크 어그멘테이션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증강하고 그걸 모델에 넣은 다음에 예측 확률 값을 산정합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예측 확률 중에 가장 큰 값이 임계값보다 크면 얘는 믿을만하다. 그렇게 해서 수도 레이블을 달아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예측 확률들을 산정하고 난 뒤에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픽스 매치 방법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으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이를 모델에 넣고 예측 확률을 뽑은 다음에 레이블과 비교해서 예측 확률과 레이블 사이에 로스를 산출을 합니다. 다음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모델에 입력한 뒤에 예측 확률을 산출을 합니다. 특정 임계값보다 넘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달아줍니다. 다음으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모델에 입력하고 예측 확률들을 산출합니다. 이제 예측 확률과 수도 레이블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 특정 관측치에 대한 범주와 그것에 대한 예측 확률 값들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를 수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부분 텀이 의미하는 경우에는 임계값이 넘는 경우에만 손실함수를 산출하겠다라는 텀이 붙는 거고요. 다음으로 뒷부분은 생성한 수도 레이블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예측 확률, 예측값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픽스매치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예측 결과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요. 노란 색깔 내에 픽스매치의 성능들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여기 픽스매치 RA라는 방법과 픽스매치 CTA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RA는 랜덤 어그먼트라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의미하고, CTA는 CTA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의미입니다. CTA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믹스 매치 페이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파10에 보시게 되면 40개의 레이블만 사용했을 때 에러 레이트들이 아래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노란 색깔 표기되지 않은 과거 방법론 대비 에러 레이트가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파 100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이 크지 않은 것, 에러 레이트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SVHN을 살펴보시게 되면 또 40개의 레이블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뛰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변주별 관측 지수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성능이 뛰어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특정 임계값을 최대값 예측 확률 중에 최대값이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만든다 라고 했었는데, 그 임계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에러 레이트에 대한 변화를 확인한 겁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X축은 임계값의 스레시홀드, 임계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Y축은 에러 레이트입니다. 임계값이 작을 때는 에러 레이트가 6.5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임계값이 0.85, 0.9 정도 됐을 때는 에러 레이트가 한 4.8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픽스 매치를 현업에 적용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레시홀드를 얼마 정도 설정해야 될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스 매치의 관련 연구 부분들입니다. 관련 연구의 세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가 존재합니다. 픽스 매치를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두었고요. 과거 방법론을 픽스 매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이 세미나가 처음이시라면, 그리고 과거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픽스 매치와 차이점들을 위에 명시해 두었으니 차이점 위주로 논문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셀프 매치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 매치라는 방법론은 2021년 1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방법론이며 삼성 SDS 소속 연구원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른쪽 상단에 언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셀프 매치 논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컨트라스티브 셀프 슈퍼비전이라는 말이 있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즉, 언레이블 데이터 활용 방안 두 가지 모두 사용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셀프 매치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 매치는 두 단계 학습으로 구성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레이블 데이터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xi 틸다, xh 틸다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산출한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들을 인코더에 넣어서 hi, hj라는 벡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두 h 벡터들을 특정 공간으로, 특정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zi, zj라는 벡터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벡터들은 같은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도록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언레이블 데이터가 아닌 다른 언레이블 데이터와는 이 생성된 zi, zj들이 멀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즉, 같은 데이터에서 증강된 두 이미지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도록 학습하고
나머지 특정 이미지가 아닌 나머지 이미지 네거티브 샘플즈들은 모두 멀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심클레어라고 하는 방식이고 셀프 매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심클레어 방식으로 모델을 사전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서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측 상단의 초록 색깔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클레어 방식으로 모델을 사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부분에 인코더 부분만 원래 원하는 분류 태스크로 트랜스퍼 러닝 할 예정입니다. 근데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지금 현재 인코더에 분류기를 바로 붙여서 원하는 것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 셀프 매치에서는 이 픽스 매치의 모델의 초기 가중치들을 단계 1,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한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모두 사용했다라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셀프 매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노란 색깔로 픽스 매치의 성능을 표기해 두었고 주황 색깔로 셀프 매치에 대한 성능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사전 학습을 추가해서 기존 픽스 매치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셀프 매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모두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다음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씬매치라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씬매치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픽스 매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과 이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하는 레이블드 로스,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위크 어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다음으로 스트롱 어규멘테이션에 대해서 예측 확률을 산출한 뒤에 수도 레이블과 예측 확률 사이에 스트롱 어규멘테이션의 예측 확률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계산합니다. 씬매치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씬매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with similarity matching, 이 similarity matching이라는 것 자체가 씬매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씬매치라는 방법론은 2022년 5월 CVPR에서 발표된 방법론이고 23년 1월 29일 기준으로 25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 및 기관에서 합심해서 진행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픽스 매치에 시밀러리티 매칭 개념을 추가해서 성능 향상에 성공한 방법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씬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씬매치를 요약하는 씬매치 내에 논문 그림을 붙여두었습니다. 지금은 빨간색 상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씬매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똑같이 모델에 입력하는 건 동일하고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도 위크 어규멘테이션이 적용한 이미지를 모델에 넣는 것, 스트롱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를 모델에 넣는 것은 픽스 매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픽스 매치에서는 예측 확률만 산출했다면 씬매치에서는 예측 확률과 저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두 가지 헤드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임베딩 벡터, 그 다음에 위크 어규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임베딩 벡터, 스트롱 어규멘테이션에 대한 예측 확률 임베딩 벡터, 이렇게 산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probability, 파란 색깔 probability 옆에 클래스 센터라고 표기해 두었는데 논문 내에서는 클래스 센터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로짓, probability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robability는
싱매치에서 말하는 semantic similarity, 의미론적으로 유사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고, 로우 임베딩 벡터는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유사도를 산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즉, probability는 semantic similarity, 임베딩 벡터는 instance similarity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각 그 벡터들 옆에 px, zx, pw, zw, ps, zs라고 표기했습니다. x가 의미하는 바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w는 weak augmentation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s는 strong augmentation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싱매치에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 부분은 픽스매치와 동일합니다. px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과 실제 범주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해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를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픽스 매치에서 언레이블 데이터 로스 정의한 부분과 싱매치가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PW,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값들을 가지고 올 건데, 픽스 매치에서는 스레시홀드보다 넘으면 원한 레이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싱매치에서는 이 PW라는 값을 보정할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 파란색 PW를 보시면 밑에 T라는 첨자가 없는데, 왼쪽에는 T라는 첨자가, 빨간색 PWT를 보시게 되면 T라는 첨자가 생겼습니다. 특정 시점, 특정 스텝의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측 확률인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면 스텝별로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정을 해줄 건데요. 특정 시점 기준 과거 32시점, 32스텝 간의 그 예측 확률들을 모두 저장을 해서 이 저장한 과거 시점 정보들을 모두 평균을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가 4개의 범주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P, T-32시점에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측 확률도 4개의 값, 31시점 전 것도 4개의 값, 총 그 값들을 다 평균을 해서 P 현재 시점에 위크 어그멘테이션의 예측 확률들을 보정하게 됩니다. 이걸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현재 시점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누어져서 보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정한 값을 사용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현재 시점에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값들이 보정되었습니다. 이 보정된 값 중에 최대 값이 임계값보다 큰 애들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산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정된 확률,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보정된 확률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측 확률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합해서 최종적으로 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임베딩 벡터, 인스턴스 시밀러리티를 위해 만들었던 이 Z라는 벡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스턴스 시밀러리티를 위한 임베딩 벡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임베딩 벡터의 색깔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 벡터는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임베딩 벡터들은 초록색 계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 벡터들은 주황색 계열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싱매치 내에서 메모리 버퍼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이 버퍼는 모든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 벡터들이 포함된 버퍼입니다. 이제 특정 임베딩 벡터와 메모리 버퍼 사이 유사도를 계산을 할 겁니다. 우선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임베딩 벡터와 메모리 버퍼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레이블드 데이터와 위크 어그멘테이션 임베딩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고 난 다음에
QIW라는 값들을 산출할 겁니다. 여기에 분모를 보시게 되면 특정 인베딩 벡터,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인베딩 벡터와 모든 메모리 버퍼 사이의 인베딩 벡터들의 유사도의 지수의 합을 분모로 하고 있고, 분자는 i번째 메모리 버퍼의 i번째 데이터와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의 인베딩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t로 나눠서 지수를 취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QIW라는 값은 특정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i번째 레이블드 데이터 사이 유사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으로 바꾸게 되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나온 인베딩 벡터와 메모리 버퍼 사이의 그 유사도를 계산하게 된다면 특정 스트롱 어그멘티드 데이터와 i번째 레이블드 데이터 사이 유사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씬매치의 전체 손실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스턴스 시밀러리티에 대한 손실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QW라는 거는 특정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의 인베딩 벡터 사이 유사도 분포라고 봐주시면 되고, QS는 특정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 사이 유사도 분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스 인스턴스라는 것들은 QW와 QS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정의를 하고 이걸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레이블드 사이의 유사도 분포랑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 사이의 분포가 동일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유사도 정보들을 산출을 할 때 레이블 정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멘틱 시밀러리티든 세멘틱 시밀러리티 인 프로버빌리티든 인베딩 벡터든 단수리 모델의 출력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씬매치에서 제안하고 있는 또 큰 컨트리뷰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레이블 정보를 사용을 해서 레이블 버퍼를 활용을 해서 PQ 정보를 좀 더 보정해 보자. 특히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P와 Q를 보정을 해서 더 정확한 시멘틱 인스턴스 시밀러리티를 산출해 보자 라는 것이 씬매치의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W, QW들을 보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버퍼뿐만 아니라 씬매치에서는 레이블 메모리 버퍼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여기 레이블 메모리 버퍼의 첫 번째 행이 1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메모리 버퍼의 첫 번째 행에 있는 것들의 실제 레이블은 1이다. 두 번째 행에는 2라고 있는데 메모리 버퍼의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실제 범주는 2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메모리 버퍼 사이즈가 8, 레이블드 데이터 개수가 8개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버퍼와 레이블 메모리 버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에서 나온 예측 확률, 세멘틱 시밀러리티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i번째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색소폰일 확률이 0.8, 트럼펫 0.01, 트럼본 0.1, 튜바 0.09와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서 나온 인베딩 벡터와 그 다음 메모리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인베딩 벡터 사이 유사도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0.2라는 값은 메모리 버퍼의 첫 번째 행에 있는 인베딩 벡터와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나온 인베딩 벡터 사이 유사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0.05라는 값은 두 번째 행에 존재하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인베딩 벡터와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인베딩 벡터 사이 유사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이 QJW라는 이 행은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 분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p unfold라고는 것을 정의할 겁니다. 이걸 정의하는 이유는 이 유사도 분포, 이 유사도 값들을 레이블 정보를 활용해서 보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메모리 버퍼의 첫 번째 데이터의 실제 범주는 1이었습니다. 그러면 p unfold라는 값은 이 범주가 1이었기 때문에 색소폰인 확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행에 존재하는 메모리 버퍼의 두 번째 행에 존재하는 임베딩 벡터에 대한 실제 확률은 2입니다. 그럼 2이기 때문에 트럼펫의 예측 확률을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범주가 3이기 때문에 트럼본일 확률을 가지고 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을 하게 되면 p unfold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i번째 레이블드 데이터의 실제 범주, 그 다음에 위크 어규멘테이션 데이터의 예측 확률을 가지고 온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p unfold라는 값을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첫 번째 행, 메모리 버퍼의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와 이제 p unfold의 첫 번째 값 사이 곱을 한 걸 분자로 하고 이 곱들의 합을 분모로 해서 이제 유사도 분포를 보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된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연산을 통한 결과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 범주가 1이면서 색소폰의 분포가 가장 높을 때는 유사도가 증가했습니다. 0.2에서 0.6, 0.3에서 0.4, 0.25에서 0.33.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버퍼, 레이블 메모리 버퍼들을 활용을 해서 관측치별 유사도, 인스턴스 시밀러리티 분포를 보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논문에서 말하는 그림인데요. 시멘틱 시밀러리티의 최대값들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면 더 높아지고 최대값들이 다른 위치에 속하게 된다면 이것들이 낮아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복잡한 계산들을 했던 이유가 결국 인스턴스 시밀러리티 분포를 보정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인스턴스 시밀러리티를 보정을 했으니 보정된 이 시밀러리티를 활용해서 세멘틱 시밀러리티를 보정해보자, 예측 확률을 보정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범주별로 예측 확률이 존재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에 보정된 레이블드 데이터와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사이에 유사도 분포가 존재합니다.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어그리게이션, 색소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값을 구할 때 그 레이블드 데이터에 가 1인 애들만 가지고 와서 합을 진행합니다. 1인 것들의 합을 계산해보면 0.99가 나오고요. 2가 트럼펫이었는데 트럼펫인 것들 합을 해보니 0.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도 0. 큐바의 4에 대해서 합을 해보게 되면 0.0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Q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값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Q 어그리게이션 값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멘틱 시밀러리티인 예측 확률을 보정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위크 어규멘테이션에서 나온 예측 확률과 Q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값 사이를 가중합을 진행을 합니다. 가중합을 진행해서 보정된 세멘틱 시밀러리티 예측 확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멘틱 시밀러리티 보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P라는 세멘틱 시밀러리티도 보정이 됐고 Q라는 인스턴스 시밀러리티도 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값들을 이 보정된 값들로 대체를 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인스턴스 로스에 대한 손실함수를 보정하게 됩니다. 이제 픽스 매치와 신 매치를 좀 비교하는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즉 픽스 매치에서 추가된 내용을 요약해 본 겁니다.
우선 언레이블 데이터 손실함수 산출할 때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가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안정적으로 하고 좀 더 어그멘테이션 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특징을 잘 추출할 거다라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관련 손실함수를 추가했다. 이때 인스턴스는 예측 확률이 유사하도록 하는 세멘틱 시밀러리티,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밀러리티, 변수별 인베딩, 로우 인베딩 벡터가 유사해지도록 하는 인스턴스 시밀러리티 관련 손실함수를 추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관측 지별 특징도 유사해지도록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정된 정보를 만들 때 레이블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좋은 수도 레이블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여기 로스 인스턴스라는 걸 산출하는 부분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컨셉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씬매치를 정리하다가 보니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특징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특징이 잘 결합해서 손실함수들이 잘 정의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씬매치에 대한 이론 정리 부분은 끝이 나고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이제 과거 방법론들과 씬매치에 대한 성능을 비교할 거고요. 비교할 데이터셋은 10파10, 10파100입니다. 학습 데이터 수가 적을 때, 40개 레이블 사용했을 때, 400개 레이블만 사용했을 때, 특히 성능 향상이 두드러집니다. 즉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데이터 개수가 많을 때 4,000개, 10,000개일 때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넷 데이터의 1%만 사용했을 때, 10%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과거 방법론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 테이블을 좀 살펴보시면 첫 열에 보면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했냐 안 했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는 안 한 거, 각종 방법론들을 적힌 거는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어떻게 했는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파인튠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형태로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파인튠이 아닌 것들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이 씬매치에 대한 성능인데요. 학습 데이터 에폭수가 한 4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성능이 탑원 애큐러시, 레이블 데이터 1%만 사용했을 때 67.2, 10% 사용했을 때 74.4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방식으로 모코 V2를 사용하고 실제 다운스트림 단계에서 코매치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에폭을 약 3배 이상 한 을 해야만 탑1 애큐러시, 탑5 애큐러시가 유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은 학습으로도 레이블 정보를 활용한 시밀러리티 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논문에서 픽스 매치를 학습할 때 각종 지표들이 나오는 것, 씬 매치를 학습할 때 나오는 각종 지표들, 이 두 지표들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미지넷 학습 데이터 중 1%, 10%만 사용해 학습한 경우 대한 세 가지 성능을 표기했고요. 우선 가장 왼쪽에 수도 레이블 애큐러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픽스 매치 데이터 10%를 사용했을 때보다 씬 매치 데이터 1%만 사용했을 때 초기에는 그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즉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더 정확하게 특징을 뽑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Unlabeled Sample Accuracy, 중간에 있는 B 그림도 보겠습니다. Unlabeled 데이터도 이 이미지넷 데이터라면 실제로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들을 실제 레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표기한 거고요. A 그림과 마찬가지로 학습 초창기에는 빠르게 언레이블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출해서 예측 수도 레이블 뿐만 아니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측도 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림입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 그림도 살펴보시게 되면 한 50의 폭까지는 신매치의 성능이 더 우월합니다. 레이블 데이터를 더 작게 썼음에도 동일한 검증 데이터셋이라면 더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은 언레이블 데이터의 특징을 그만큼 잘 추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입력, 출력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어렵다. 레이블링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와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셀프 슈퍼바이즈, 세미 슈퍼바이즈드가 러닝 방법론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렸었고요. 픽스 매치, 셀프 매치, 신 매치에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픽스 매치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위크,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 예측값이 유사해지도록 학습했다 라는 것이고요. 셀프 매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모델을 사전 학습하고 난 뒤에 픽스 매치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지만 파워풀하게 성능을 올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신매치는 기존 픽스 매치의 semantic similarity, instance similarity를 정의하고 레이블 정보를 사용해서 이들을 보정하는 것까지 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더 좋은 특징을 뽑아냈다. 그래서 예측 성능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신매치 자체를 평가해보면 세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의 개념을 통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신매치를 특히 만들 때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참고할 자료가 없었는데 고려대학교 강필성 교수님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서 예시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든 한국어든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없어서 코드를 보고 알고리즘을 이해를 했습니다. 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 내에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